네, 이번 시간에는 엣지 트리거드 프리플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렛치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마스터 슬레이브 프리플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렛치는 클락트 렛치의 경우에 클락이 0 또는 1인 어떤 레벨 0 또는 1인 레벨에서 입력값을 계속 샘플링을 해서 출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나 마스터 슬레이브 프리플랍은 클락의 엣지에서 포지티브 엣지 또는 네거티브 엣지에서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 값에 의해서 출력이 변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엣지에서 동작하는 엣지에서 즉 프리플랍 단자의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변화하는 엣지 트리거드 프리플랍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은 엣지 트리거드 디프리플랍에 대한 해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심벌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치의 경우에는 이런 삼각형 표시가 없었죠. 그러나 프리플랍에서는 삼각형 표시를 합니다. 이 삼각형 표시는 뭐냐면 프리플랍이다. 그러니까 프리플랍이므로 클락의 엣지에서 이 포지티브 엣지에서 D 값에 따라서 출력 Q가 결정된다, 변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내부 디프리플랍의 내부 회로도는 포지티브 엣지에서 트리거되는 포지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디프리플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드 디프리플랍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포지티브 엣지에서만 D 값이 출력에 전달되겠죠. 디프리플랍이니까. 그러니까 그 외의 경우, 즉 네거티브 엣지나 0인 레벨에서 1인 레벨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 전혀 변함이 없다가 오직 이 포지티브 엣지에서만 D 값에 따라서 Q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디프리플랍 내부의 해로도를 보니까 이와 같은 낸드 렛치, 낸드 SR 렛치 3개로 구성이 됐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해로더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C가 제로이고, 그러니까 클락 입력이 이 클락 입력이 0이고 0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D가 0일 경우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 클락 입력이 제로니까 이 낸드의 입력이 0, 0. 따라서 S바 알바의 위치에서 S바 알바의 위치에서의 전달되는 값이 모두 1이므로, 그러니까 S바가 1이니까 S는 0, 그 다음에 알바가 1이니까 R은 0. 즉 RS 레치에서 R이 0, S가 0이니까 Q는 어떻게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죠. 클락이 0면 클락이 0인 동안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만약에 클락을 0을 유지하다가 1로 변화를 시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를 만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즉 클락이 1이 됐습니다. 직전에 S바 알바의 값은 11이었다. 11이었다. 그러니까 직전에 11이었는데 방금 이제 클락을 1로 변화를 시켰다. 클락을 1로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직전에 1이었으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가 1이었죠. 0, 1이니까 여기는 1이고 0, 1이니까 D는 이제 D 입력은 그대로 제로였다. 그러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도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직전에 여기는 1이었으니까 여기 1이었으니까 1, 1. 그러면 여기 0, 0니까 여기는 0고 여기는 1로 되고 1로 되고 여기 1이고 클락은 1로 바뀌었고 여기는 1이니까 1, 1, 1, 1, 1, 0가 되고 0니까 다시 여기가 0가 되고 0, 0이니까 1이 되고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고 1, 1, 1, 1, 0, 0, 0, 0, 1, 1, 1, 1, 1, 0, 0, 0. 그래서 S바는 1, 그리고 R바는 0가 됩니다. 따라서 S는 뭐가 됩니까? 0이 되고, R은 1이 되니까, R만 1이니까, 리셋 상태로 바뀌겠죠. 리셋 상태로 바뀐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은 D 프리플랍에서 D에 0을 가했죠. 두 경우에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를 인가하기 전에 또는 인가된 후 D 값은 0을 고정시키고 클락을 제로에서 1로 즉 클락을 제로에서 1로 변화시켰더니 Q가 제로가 되더라. 디레치에서 우리가 디레치의 동작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디레치의 경우는 D 값이 출력에 그대로 전달되더라. 그런데 전달되는 시점만 다를 뿐이죠. 레치는 클락이 이네이블 돼 있는 동안, 즉 클락이 1인 동안 계속해서 D 값이 Q에 전달되죠. 그러나 D 프리플랍은 요 모직 클락의 요 엣지, 포지티브 엣지에서만 0에서 1로 변하는 이 순간에서만 D 값이 Q로 전달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클락이 마찬가지입니다. 요 D 프리플랍에서 클락을 0에서 1로 변화시켜보자. 그런데 이 슬라이드의 다른 점은 이제 D에 1값을 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D에 1값을 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D 프리플랍이면은 여기 D가 있고 클락이 있고 Q바가 있을 텐데 D 값에는 1을 고정시키고 이 클락에 포지티브 엣지를 인가해보자. 이런 얘기죠. 만약에 클락이 제로를 이제 제로일 때, 클락이 제로일 때는, 여기가 제로니까, 낸드 게이트의 출력은 1이 되고, 여기가 제로니까, 낸드 게이트의 출력은 1이 되고, 따라서, S바는 1, R바는 1, 즉, S는 제로, R은 제로인 상태가 되므로, 변함이 없다. Q는 변함이 없다. 이 상태에서 S바 알바가 1, 1인 상태에서 이번에는 클락을 1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락 요 엣지를 인가해 보자. 클락을 1로 변화시켰죠. 어떤 상태에서? S바 알바는 1, 1인 상태에서. 방금 직전에 1, 1이었단 말이죠. 여기서 클락을 1로 변화시켰다. 그러면 여기 1, 1이니까 1, 0. 여기 0가 되고 여기 0가 되고 0니까 1이 되고 1, 1 여기 1, 1이니까 1, 여긴 제로로 바뀌겠네요. 제로로 바뀌고, 그래서 여기 제로가 되고, 제로, 1, 제로에서 여기 제로, 1로 되고, 1이고, 1이고, 1, 1, 1, 제로, 여기 제로, 그 다음에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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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0, 0, 1, 0니까 0, 1. 결국 이제 S바는 0, R바는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S는 1, R은 0 뭐 이렇게 되니까 S만 1이니까 셋 상태로 바뀌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전후의 상황을 정리를 하면 D는 1로 고정시키고 D는 1로 고정시켰죠? D는 1로 고정시키고 요 클락을 제로에서 1로 변화시켰더니 클락을 제로에서 1로 변화시켰다. 즉 엣지를 발생시켰더니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를 인가했더니 Q는 1이 되더라. 그래서 바로 전 페이지하고 이번 페이지를 비교를 해보면 전 페이지는 요 D 입력을 0으로 픽스시키고 고정시키고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를 인가했더니 Q가 제로가 되더라. 이번 페이지로부터 D는 1로 고정시키고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를 인가했더니 Q가 1로 되더라. 결국 기본적인 동작은 레치랑 유사하나 이 D값이 Q에 전달되는 시점이 언제냐, 동작하는 시점이 언제냐. 레치는 1인 레벨, 클락이 1인 레벨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continuously 이 D값이 Q에 전달되죠. 그러나 프리플랍은 오직 요 엣지에서, 포지티브 엣지에서만 D값이 Q에 전달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레츠의 경우에는 클락이 1인 동안 지속적으로 D값이 Q에 전달되나, 우리가 프리플랍에서는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만 D값이 Q에 전달된다. 그런 특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거티브 엣지에서 트리거 되는, 즉 동작하는 D 프리플랍은 그럼 어떻게 되냐. 심벌로는 이렇게 그립니다. 심벌로는 여기 낫게이트가 붙었죠. 낫게이트가 없으면 즉 낫게이트가 없으면 이런 프리플랍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표시가 있으면 프리플랍이라고 그랬죠. 이런 표시가 있으면 얘는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트리거 된다, 동작한다 그 얘기고, 여기에 낫게이트가 붙어 있으면 얘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전 두 페이지에서 포지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D 프리플랍의 내부 헤로더로부터의 동작을 분석을 했었죠.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네거티브 엣지에서 트리거 되는, 네거티브 엣지에서 변화하는 이 D 프리플랍의 내부 헤로더는 노아 게이트로 구성을 하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실제로 여기에다가 낫게이트만 붙이면 되죠. 여기 낫게이트, 여기에 낫게이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낫게이트를 연결하면 여기서는 이제 네거티브 엣지에서 트리가 되겠죠. 즉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인가해야지 여기는 포지티브 엣지가 돼서, 포지티브 엣지가 여기에 전달돼서 여기 D값에 따라서 Q가 변화하겠죠. 이렇게 낫게이트 하나만 이 앞단에다가 연결을 해도 되지만, 내부의 헤로더를 이와 같이 낸드 게이트를 노아 게이트로 이렇게 바꾸면 네거티브 엣지에서 트리거 되는 D 프리플랍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D는 0으로 픽스시키고 클락을 네거티브 엣지니까 클락을 1에서 0으로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클락을 1에서 0으로 변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네거티브 엣지를 인가를 해보자. 최초에 클락이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클락이 1일 때는 OR 게이트 11 역시 여긴 00로 픽스가 되겠죠. 즉 RS가 00으로 고정되니까 Q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즉 클락이 1인 레벨에서는 변함이 없다. 프리플랍은 변함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00인 상황에서 클락을
0으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0으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즉 클락을 0으로 1에서 0으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0이니까 여기 00 픽스되어 있고, 여기는 현재 00이었죠. 현재 00이었고, 여기 00이니까 0, 1이 되고,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1이 여기로 전달되고, 여기 1이니까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는 0이 되고, 얘는 00이니까 0, 1, 이제 1로 바뀌었네요. 여기 0, 1 넣어야되니까 1로 바뀌었고, 여기는 또 1로 바뀌고, 101이니까 1, 0으로 되고, 여기 0이니까 0, 0, 0, 0, 1, 1, 1, 1로 바뀌었죠? 11, 1, 0, 0, 0, 0, 0, 1. 그래서 1, 0. RS의 1, 0가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Q는 리셋 상태로 바뀌겠죠. R만 1이니까 리셋 상태로 바뀌겠죠. 즉, 클락에 네거티브 엣지를 인가하고 D에는 제로로 픽스를 고정을 시켰더니 Q는 0으로 되더라. 즉, D 렛치, D 프리플랍의 고유의 기능대로 동작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다음에는 이 D 값을 1로 픽스 시켜보고 1로 고정시켜보고 클락을 1에서 제로로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랬을 때 지금 상황은 D를 1로 고정시켰을 때에 이 Q 값이 얼마냐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D 값을 1로 고정시키고 D 값을 1로 고정시키고 클락을 1에서 제로로 떨어뜨려 봤을 때의 Q 값이 과연 1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전 페이지에서 제가 해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같은 방법으로 이 상황에서 즉 D가 1로 고정되어 있고 클락이 1에서 제로로 떨어지는 네거티브 엣지를 인가했을 경우 Q가 과연 1로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셋업 타임하고 홀드 타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아래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클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지티브 엣지에서 트리거되는 포지티브 엣지에서 변화하는 D 프리플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클락이 예를 들어 포지티브 엣지에서 트리거되는 D 프리플랍을 생각했을 때 클락이 0에서 1로 변화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 이 시간 동안 그리고 클락의 엣지 이후에 얼마만의 시간 동안, 즉 이 시간을 우리가 TS라고 했을 때 이 시간 동안에 프리플랍 입력 단자의 값은 일정한 값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력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락의 엣지를 만나기 이전에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의 값이 일정한 값, 0이면 0, 1이면 1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시간, 우리가 셋업 타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클락 엣지 이후에 프리플랍 입력 단자의 값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일정한 값을 갖고 있어야 되는 시간, 그걸 우리가 홀드 타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프리플랍을 이용해서 어떤 디지털 회로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클락 엣지 이전에 D 값은 프리플랍 입력 단자 D든 JK든 RS든 T든 클락 엣지 이전에 얼마만한 시간 동안 일정한 값을 변화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클락 엣지 이후에도 이 D값은 입력 단자 값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지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D 프리플랍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른쪽에 있는 회로도인데, 즉 아까 D가 0일 때 클락 엣지, 즉 클락 엣지를 발생시켰죠. 클락을 0에서 1로 0일 때, 그 다음에 1로 변화시켰을 때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클락 엣지, 그러니까 D가 0이고 C가 0일 때 C 값을 1로 변화시켰죠. 그래서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를 발생시켰을 때에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클락 엣지를 발생시키기 이전에 우리가 D값을 변화시킨다면, 직전에 D값을 변화시킨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D값에 의해서 낸드4의 이 값이 변화하고, 이 낸드4의 이 값이 변화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 값이 여기에 도착해서 이 S바 알바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Q가 Q값이 변화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요 클락의 엣지를 만나기 이전에 요 값을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값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려면 요 D값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죠. 얘가 변화하면 여기를 통해서, 이 경로를 통해서 요 값이 변화할 테니까. 그래서 요 D 프리플랍, 낸드 게이트를 이용해서 구성한 D 프리플랍의 경우 이 셋업 타임은 결국 요 낸드 4를 거쳐서 낸드 1까지 걸리는 요 시간이 셋업 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락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요 시간 동안은 일정한 값을 유지를 해야지 이 SR 값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클락 엣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셋업 타임에 해당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클락의 엣지를 발생시켰어요. 클락의 엣지를 발생시키면 얘가 0에서 1로 변화하게 되겠죠. 0에서 1로 변화하고 S바 알바 값이 이제 어떤 값으로 결정이 될 텐데, 결정될 때 걸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요 시간이죠. 즉, 요 낸드 3, 요 낸드 게이트 하나를 통과할 때 걸리는 요 지연 시간 동안만큼은 요 D값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셋업 타임, 홀드 타임의 개념은 뭐냐면, 클락 엣지를 만나기 이전에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 여기가 RS든 JK든 D든 T든 이 값들이 클락 엣지를 만나기 이전에 얼마만한 시간 동안 0이면 0, 1이면 0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 구간 동안에는. 그래서 이 이전에 시간 마진, 요게 셋업 타임, 요 후에 클락 엣지를 만난 이후에도 이게 변화되면 안 된다. 클락 엣지를 만난 이후에도 요 시간 동안 S바 알바 값이 결정되는 시간 동안 요 D값이 변화하면 요 값이 흔들리고, 이 값이 흔들리니까 여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던 값이 나타나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홀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셋업 타임, 홀드 타임, 그냥 클락 엣지 이전 2주 이후 동안에 얼마만한 시간 동안은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의 값은 일정한 값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전 슬라이드까지 D 프리플랍의 내부 회로도 알아봤습니다. D 프리플랍 심벌로는 이렇게 그리겠죠. 프리플랍이니까 삼각형 표시가 있어야 되고, DQ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얘는 이제 포지티브 엣지에서 트리거 되는 D 프리플랍, 얘는 네거티브 엣지에서 트리거 되는 D 프리플랍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JK 프리플랍하고 T 프리플랍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JK 프리플랍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JK 프리플랍의 특성 방정식은 JQ바 O와 K바 Q였죠. 결국 이 특성 방정식은 뭐냐면 JK 프리플랍에서 J, K, 그리고 Q, 그리고 Q 바에 의해서 다음 상태의 QT 플러스 1, 다음 상태의 QT 플러스 1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방정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D 프리플랍은 이미 설계를 했고 내부 회로도 낸드 게이트 또는 노아 게이트로 구성해서 포지티브 엣지 또는 네거티브 엣지에서 트리거되는 D 프리플랍 회로를 이미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 설계된 D 프리플랍을 이용해서 JK 프리플랍을 어떻게 설계하면 되냐? 이렇게 설계하면 되겠다.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논리식은 J, Q 바, 여기는 K 바 Q,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J, Q 바 O와 K 바 Q가 되겠죠? 얘는 뭐랑 똑같아요? 요 JK 프리플랍의 특성 방정식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X면, 여기가 X면 얘는 X 프리플랍이 되겠죠? X 프리플랍. 여기는 X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JQ바 O와 K바 Q에 대한 신호를 인가하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JQ바 O와 K바 Q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JK 값에 따라서 또는 Q바 값에 따라서 이렇게 동작하는 레치, 프리플랍, 이게 뭐예요? JK 레치 또는 JK 프리플랍이죠. 따라서 JK 프리플랍을 구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JK 프리플랍의 특성 방정식을 회로를 여기에 꾸며서 D 단자에 입력하면 되겠다. 간단하죠. 그러면 T 프리플랍은 어떻게 구성하면 되겠어요? T 프리플랍의 특성 방정식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학습했다시피 T바 Q, O와 TQ바, 즉 T와 Q의 익스클루시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Q니까 여기는 T하고 Q의 익스클루시브 오와 게이트 함수인데 얘를 D에 입력하면 얘는 T 프리플랍으로 동작하지 않겠나. 또 한 가지는 T 프리플랍은 우리가 JK 프리플랍을 이용해서 이미 설계된 요 JK 프리플랍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을 합니까? JK 단자를 하나로 묶으면 T 프리플랍을 형성한다고 그랬죠.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여기 JK 단자를 하나로 묶으면 얘는 T 프리플랍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D 프리플랍, 포지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D 프리플랍,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프리플랍을 이미 설계를 했다고 했을 때 이 JK 프리플랍하고 T 프리플랍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 특성 방정식을 이용하면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다. 즉 JQ바와 K바 Q, 프리플랍의 특성 방정식에 대한 함수를 게이트로 구현한 다음에 D 단자로 연결하면 되겠고, T 프리플랍은 T와 Q 익스클루시브 OR을 D의 입력 단자로 입력하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은 T 프리플랍은 JK 단자를 하나로 묶으면 T 프리플랍으로 동작하므로 T레치 T 프리플랍으로 동작하므로 J하고 K 단자를 묶어서 우리가 T 프리플랍을 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는 이미 설계된 D 프리플랍을 이용해서 JK 프리플랍 그리고 DT 프리플랍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